예, 이번 주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서 정리해보는 이슈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소식 볼까요? 올봄 최악 황사. 뭐 봄마다 최악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사실 이번 황사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좀 아직도 목이 칼칼한데 좀 아침보다 좀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아침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다행히. 아침에 아마 출근길에 좀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목이 좀 아프고 코도 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뒤덮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좀 대기 상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조금 나아졌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할 정도면 중국, 발원지 중국은 어떨까?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잠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이멍구 자치구의 한 도시가 온통 붉게 변했습니다. 하늘인지 땅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쉴 새 없이 불어닥치는 황사바람에 운행 중이던 차량까지 모래에 파묻혔습니다. 가시거리가 뚝 떨어지면서 실제로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하기도 했습니다. 出不了门，一出门一成灰，声音挺大的，黄了，发红的。 최악의 황사가 점령하면서 일부 지역의 학교 수업과 공장 조업까지 중단됐습니다. 예, 마치 화성을 보는 것처럼 네. 심각한데 이 황사들이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유입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에서 소개된 지역이 이제 중국의 내이멍구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황사의 발원지라고 알고 있는 지역이죠. 예, 익숙한 네. 지명이죠. 근데 지금 아주 잿빛, 붉은 빛으로 물든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저기에 있는 황사가 지금 이 북서풍을 타고 중국 북부를 거쳐서 지금 한반도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저 지역의 경우에는 가시거리가 50m도 안 된다고 하고요. 50m 요? 그렇다면 사실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사고도 많이 났다고 하더군요. 네,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났고 그래서 이제 도로 통제도 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베이징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한때 이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22배를 웃도는 이 미세먼지 농도가 예.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22배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그럼 상황은 어떨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올봄 황사 전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 오늘 황사가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난 건 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이멍구 지역에서 예. 황사가 급속도로 많은 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황사가 나타나는 그 여건이라는 게 건조한 기후 그리고 거기 이제 고온 그리고 심지어 이제 현지에서 강풍이 불 때 이 예. 황사가 만들어지는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이 모래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까지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4가지 조건이 모두 완성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럼 올해 이제 황사 영향이 얼마나 많으냐? 실제로 작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황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봄에 보통 평년에 이제 한 5.4일 정도 이 황사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3배였거든요. 15일 넘게 그랬군요. 황사가 나타났었는데 올해도 아무래도 이 북서풍의 여건만 좀만 받쳐준다면 이런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겠느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비도 자주 오지 않습니까? 비까지 오니까 더 안 좋더라고요. 네. 예. 예, 다음 소식 살펴보죠. 예. 파업은 끝났지만 어제 서울 시내버스 전면 파업으로 그 출근길에 불편 겪으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다행히 퇴근 전에 뭐 파업이 종료되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이제 퇴근길 대란은 없었는데요. 어제 오후 3시에 이제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합의한 이제 시급 4.48% 인상, 명절 수당 4.48%. 65만 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5% 이상 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초 노조가 요구한 시급 인상안이 12.7%니까 뭐 그에는 못 미칩니다만 서울시가 서울시가 중재를 하면서 예. 합의를 이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서울 시내버스의 만성 적자를 메우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예. 이제 600억 원 정도 이제 추가로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된 시에 건데요. 재정이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왜 이 서울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데 왜 서울시의 예. 재정 부담이 올라갈까? 좀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공공서비스인 버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오른다고 이게 똑같이 오르면 서민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뭐 버스 회사가 이제 완전히 민영으로만 운영이 된다면 이제 돈이 되는 노선 위주로만 운영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을 합니다. 예. 이 준공영제라는 건 버스비를 이제 원가보다 낮게 책정을 하고 이제 뭐 이 버스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 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취한 대신에 지자체가 이 적자를 메워주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는 이제 버스비가 모두 지자체에 귀속이 되고요. 네. 지자체가 이 인건비, 뭐 유류비, 뭐 정비비 이런 것들 이제 비용을 반영해서 표준 운송 원가를 책정한 다음에 버스 회사에 이제 돈을 나눠주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버스 회사는 이제 적정 이윤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네. 문제는 이 메워줘야 할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세금으로 메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를 타시는 분도 있고 네. 아예 안 타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 거냐 하는 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 결국 또 요금 인상이야? 이런 네, 얘기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이번에 또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서 요금 인상 걱정을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가뜩이나 작년에 서울시에서 이 버스 회사들의 이 재정 지원으로 적자를 메워준 규모가 8,900억 원이 넘었거든요. 그 정도나 됩니까? 네, 근데 예. 이게 2년 연속으로 8천억 예. 원대로 올라온 겁니다. 이게 2020년만 해도 1,700억 원대였는데 이렇게 급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급증할 수가 네, 있죠? 이게 아무래도 지금 작년에 서울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예. 이게 8년 만에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만 해도 1-2년 단위로 예. 이 버스 요금을 인상하거나 조정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8년 동안 아무래도 이 요금이 동결돼 있다 보니까 네네. 그동안 적자 폭이 너무나 커졌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번에도 요금 인상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올랐으니까 결국에는 또 요금이 또 오르는 또 거 악순환이 아니야? 반복될 수 라는 있을 것 이야기들이 같은데. 이제 좀 그럼 나오는데 요금 인상 얘기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서울시가 하는 이야기는 당장은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지금 중고형제로 아무래도 이제 아까 버스 회사의 이 적정 이윤을 보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 준공형제가 이 버스 회사의 배만 불리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적정 수익을 주는 선에서 끝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서 추후에 이 준공형제를 좀 뜯어고치는 방향도 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문제군요. 예.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죠. 감귤밭 떼죽음 알고 보니 제주 서귀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감귤밭에서 새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네요. 네, 이거 참 황당한 사건이었어요. 이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걸 보면 네. 정말 좀 인위적인 개입이 네, 사람의 개입이 맞습니다.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이게 이제 조금만 어떤 사건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 감귤 농장에서 갑자기 직박구리, 동백새 이런 이제 여러 새들이 예. 한 250여 마리 정도가 갑자기 집단 폐사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폐사한 것을 발견한 게 이제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였는데 여기서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경찰에 이제 수사를 의뢰를 했고요. 근데 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어제 70대 A 씨를 예. 입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어떤 혐의였냐면 예. A 씨가 이 사건이 발생한 과수원 감귤에 주사기로 이 살충제 성분의 농약을 주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뭐 이상 기후 때문에 농사 짓기도 더 네. 힘들어진 환경인데 이게 텃새잖아요. 텃새. 네, 와서 계속 쪼아 먹고 막 그러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좀 보기 싫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농약을 주입했다고요? 네, 이게 네. 이 농장주가 주입을 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데, 예. 이 A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새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자꾸만 줘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죽을 줄은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연히 이제 피해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이번에 좀 이 피해를 입은 직박구리나 동백새 같은 경우에는 예. 평소에도 이 감귤을 많이 쪼아먹는 것으로 좀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래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은 불법으로 처리가 되고요. 지금 현행법에서는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하거나 주입해서 예. 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때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저희가 심각하게 좀 이 사안을 본 이유가 뭐냐면 네. 일단 동물뿐만 아니라 이 귤에 이제 독극물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죠. 넣으면 지나가다가 사람이 따서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굉장히 위험한 행동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요. 특히나 저는 지금 이제 이 감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사실 굉장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경찰이 수거해서 지금은 이제 이 A 씨가 가지고 있던 이 농약 성분과 일치하는지를 이제 검사를 해서 실제로 이제 용의자의 예. 이 범행이 맞는지를 좀 이제 분석을 하겠다고 하니까 수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게 폐기 과정에서 실제로 다른 동물이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 안전한 폐기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수거 말씀하셨는데 완벽한 수거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농장주 입장에서는 딱 어느 정도 영역을 네. 지정해서 여기만 뭐 했을지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지금으로서는 아마 그 감귤 농장의 감귤 전체를 아마 회수를 해서 좀 검사가 그렇게 진행돼야 해야 되지 되지 않을까라는 않을까 생각이 싶기도 들어요. 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가 있는 금요일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